자, 원료 장입에 따라서 샤프트부에서 논의 통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샤프트, 즉 노흉이죠. 노흉인데, 노흉, 아까 노흉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간접하는 일을 한다겠죠. 간접하는 일. 간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간접하는 일을 하려면 시옷가스가 잘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샤프트부의 논의 통기성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가스의 흐름을 보면, 이 가스는 노상, 그러니까 밑에서, 노 밑에서부터 노선까지, 위에까지, 노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여기 밑에, 여기서부터 가스가 이렇게 흘러갈 요 노선까지, 노선까지 이제 가급적이면 가스 저항이 적은 부분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스 저항이 많은 부분이는 가스가 잘 안 흘러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가스가 잘 안 흘러가는 분상의 원료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안 흘러가고 이쪽으로만 많이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샤프트부에서 가스 저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의 상승 속도가 커질수록 가스 저항이 그 다음에 공급률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공급 형상이 작을수록 이런 것이 이제 커지는 거죠. 가스 저항이 커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스 저항이 이제 커지는 것보다는 가스 저항이 적은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가스 저항이 커지는 조건, 요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스의 흐름 속도는 고로의 조업도, 그 다음에 노 정압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압력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물을 끓일 때 위에 뚜껑을 닫으면 어떻게 물이 가스가 잘 안 흘러나오죠. 그것처럼 이 압력을 높이면은 이 흘러가는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업도와 노정압에 따라서 변화가 한다는 거죠. 가스 속도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입자 크기가 입자가 원형일 때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자가 크기에 관계없이 만약 단일 구경일 때, 원형상의 같은 크기일 때, 똑같은 크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mm짜리 똑같은 원형으로 이렇게 쭉 집어넣었다. 그럴 때는 공급률은 무조건 50%입니다. 아까 제가 1대1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일 구경 하나의 일정 크기로 해서 원형일 때는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직경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공국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직경이 작아지면은 공국이 좀 작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일 구경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저항이 적죠. 마찰 저항 같은 것이 적기 때문에 통과성이 좋아진다. 이제 공급률도 충분하고. 근데 이제 이때 입자의 입경이 6mm 이하일 때는 공급률이 많아도 구멍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기공 자체가 그 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가스 저항이 급격히 커집니다. 그래서 가스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입자의 크기에 보면 우리 여기 입자의 크기 앞으로 가볼까요? 자, 입도 관리에서 전부 다 보면은 생광석도 8mm 이상, 소결광도 6mm 이상, 펠렛도 9mm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코크스도 10mm 이상. 그래서 전부 다 6mm 이상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직경이 6mm 이하가 되면은 직경 이렇게 입자와 입자 사이에 기공이 너무 작아져 갖고 그래서 가스 저항이 급격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6mm 이상 크기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흐르는 속도, 아까 가스 속도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가스 속도를 가급적이면 일정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가스의 상승 저항은 이런 저항 같은 경우는 공급률이나 공급 형상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구경차가 크면은, 구경차가 크다는 얘기는 아까 단일 구경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런 거죠. 그러면 공급률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작은 것이 혼합 비율이 3분의 1 전후에서는 공복률이 최저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일정 크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입을 할 때 장입 원료에 안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돌멩이하고 모래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위에서 이렇게 쭉 여기서 이렇게 돌멩이하고 모래를 쫙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산처럼 쌓이는데 이때 이쪽 부분에는 작은 모래가 있고 이쪽에는 큰 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큰 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큰 거는 무게가 무거우니까 저절로 밑으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 내려가요. 그래서 쌓이는 형태가 보면 이쪽이 큰 거, 이쪽은 큰 거, 이쪽은 작은 것이 들어갑니다. 입도가 작은 거. 그런 식으로 쌓여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안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각은 분계 혼합 원료를 쌓을 경우 산처럼 쌓이는데 이처럼 이렇게 산처럼 쌓이는데 이제 미분은 전 가루지요. 미분 같은 경우는 미분은 중심부에 요 가운데 부분에 쌓이고 미분은 요거 작은 거라겠죠. 미분 여기는 전 큰 거 조대한 거는 이렇게 전 바깥쪽으로 해서 덩어리 큰 거는 하부에 쌓입니다. 굴러서 아래쪽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이루는 각도, 요 각도를 보고 요 각도가 바로 안식각입니다. 안식각. 가급적이면 안식각이 작은 것이 좋은 거죠. 안식각이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예요. 안식각이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각이 큰 거고 이거는 작은 거. 그래서 안식각이 작아야 이렇게 고르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물의 안식각은 정립광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코쿠스, 그 다음에 펠레, 소결광. 그래서 소결광이 안식각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식각에 있거든요. 그래서 펠렛 같은 경우가 26, 27, 소결광이 26의 각도가. 그러니까 소결광이 가장 작죠. 펠렛 27, 소결광 28. 코쿠스가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정립광, 이건 전 일반 광석이죠. 생광석인데, 이거는 38도예요. 그러니까, 정립광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쌓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높게. 이런, 이렇게 소결광이나 펠렛 같은 경우는 쌓으면은 이런 식으로 쌓인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 이런 식으로 쌓이는 것이 좋다는 거지.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개 큰 거는 속도가 근데 멀리 이렇게 굴러가고 세립은 그냥 바로 아래 떨어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노구벽하고 종 사이에 이제 종이 이제 얘가 이제 장입구거든요. 장입 슈트인 셈이죠. 요거 사이에 거리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너무 크면은 그래서 지금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노벽이죠. 이게 노벽이면은 여기서 이제 장입으로 장입 슈트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종이라고 그러면 이쪽에 장입이 떨어질 때 이거하고 이거 사이가 거리가 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여기를 중심해서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면 이쪽에 큰 것이 떨어지죠. 이쪽 이렇게 큰 것이. 그래서 이 거리가 멀으면 노벽 주변에 큰 게 쌓입니다. 큰 게 쌓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가까우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가까웠다 그래. 그래, 여기서 들어가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떨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쪽이 큰 것이 쌓이고, 여기, 그 다음에 점점 위에 갈수록 여기는 아주 작은 게 쌓이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 거리가 작을 경우는 중심부를 향해서, 중심부가 큰 거, 가장 중심부가 큰 거, 그 다음에 벽 쪽에 세립이 쌓이는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이 거리가 멀을 경우는 벽 쪽에 큰 것이 쌓이는데 이것이 거리가 가까우면은 뿌리는 거하고 노벽하고 거리가 가까우면은
이제 중심부 쪽으로 큰 것이 쌓이는 거죠. 그 그림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보통 이렇게 쌓일 때 이런 형태로 쌓여요. 이쪽이 1번이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인데, 이것이 만약 이런 식으로 뿌린다고 하면, 요렇게 수직으로 뿌릴 경우는 여기가 1번, 1번, 그 다음에 2번, 2번, 뭐 3번, 3번, 요 가운데 부분에 4번 이렇게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쌓이는데, 얘가 뿌리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큰 것이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큰 것이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쪽이 1번, 2번, 이쪽이 3번, 4번 이런 식으로 쌓여요. 그래서 큰 거, 그 다음에 조금 큰 거, 그 다음에 좀 작은 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들 이렇게 쌓이거든요. 자, 이걸 기초로 해서, 자, 요것이 이제 노벽이라 그래요. 요게 노벽이거든요. 여기가 노벽이에요. 요 사이 거리가 이제 가까울 때, 거리가 이제 우선 멀을 때, 거리가 멀을 때, 요거 이제 거리가 가까울 때죠. 거리가 가까울 때. 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큰 거부터가 바깥쪽 이쪽 쌓이죠. 이렇게 이쪽에 큰 거가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쪽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여기에 조금 큰 거,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거리가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일리 뿌려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니까는 여기가 큰 거, 여기가 노벽이죠. 이게 노벽이니까 가운데 쪽으로 큰 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얘기죠. 자, 요쪽 부분하고 자 이렇게 쌓여 있을 경우 여기는 크고 여기는 미세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미세한 게 있으면 가스가 흐를 때 이쪽으로 가운데로만 흘러가 버리죠. 그럼 가운데로 흘러가 버릴 텐데 여기는 잘 안 흘러가죠. 그럼 이쪽 부분은 잘 안 흘러가니까 가스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가운데로만 다 흘러가고 이쪽은 잘 안 흘러가니까 여기서 걸림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이제 걸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걸림이.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가운데 쪽으로 많이 한다 해서 중심류만 많은 겁니다. 중심류만 많을 경우 이제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도 잘 흘러가고 이쪽도 잘 흘러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요거 보고 주변류라고 합니다. 주변류. 그래서 중심류도 있어야 되고 중심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중심류도 있고 주변류도 있고 이러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환원이 잘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중심류만 있고 주변류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 장입물 분포를 변경하는 방법이 이제 장입선을 변경하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요 거리가 또 이게 일정하다고 해도 여기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 또 틀려지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장입 기준 요 장입 위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래요. 밑으로 내려와 있을 때는 또 떨어지는 형태가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전 요거와 요거의 요 위치 차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장입선 변경. 그 다음에 또 쌓는 두께, 층 두께라고 하거든요. 층후라고 그래요. 층후도 변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입 순서 같은 것도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안식 같은 각이나 광석이나 코코스하고와 그런 것이 크기도 틀리고 그 다음에 안식각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쌓이는 형태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광석하고 코코스하고 집어넣으면 코코스는 이쪽으로 갑니다. 코코스는 이쪽으로 가고 광석은 이쪽으로 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논의 가스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논해를 급속히 상승하는 가스의 환열, 그 다음에 저는 환원 능력, 이것 등을 이용하려면, 이런 걸 유효하게 이용하려면요, 가스와 장인물이 충분히 접촉해야 되거든요. 접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접촉하려고 하면, 이런데도 다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중심부만 흘러간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흘러가고, 이쪽도 다 같이 흘러가게. 그러다 보면 이런데도 저절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전 단면적에 거쳐서 균일한 가스 분포가 요망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요망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에 원하는 강화를 위해서 노벽 부분에 가스류를 다른 부분에 의해서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노벽, 요게 이제 주변물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돼요? 여기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래서 노벽의 가스류가 다른 부분에서 강하게 유지된다. 이제 이 이유는 논의 장애물하고 노벽과의 마찰에 의해서 장애물이 강화가 정체되는 경우 또는 광석이 이제 노벽에 부착되기도 한다는 얘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아까 제가 여기에 부착돼 갖고 걸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해가스가 노벽 주변을 통과하려면 노벽에 따른 공급이 가급적인 직선적이고, 그 다음에 가스 저항은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괴상의 것이 쌓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이쪽으로 잘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 가스 이용률이 향상되면,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만 환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잘 안 일어나.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이용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용률이 높아지면 결국은 환원은 잘 되는 겁니다. 환원이 잘 된다? 코크스비를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환원이 잘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코크스비를 낮출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조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 어떤 이유인가는 몰라도요. 고로 일부분에서 어느 한쪽 부분이 통기성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너무 잘 통해서 가스 흐름의 차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날바람, 취발 또는 뭐 벤틸레이션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고로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여기 중심류, 여기 주변류가 이렇게 다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이쪽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콱 막혔다 그래요. 여기가 콱 막혔다. 그러면 이쪽으로만 가스가 흘러가겠죠. 그럼 여기는 가스가 안 흘러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환원도 또 잘 안 돼요. 여기는 또 가스가 잘 안 흘러가니까 환원도 잘 안 되고, 이런 현상을 보고 이제 벤틸레이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국부 관통류거든요. 이 일부분만 이렇게 팍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부분만 집중해서 가스가 흐르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장입 분포나 또 입도, 그 다음에 장입 방법 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입하는 거를 이렇게 크기나 이렇게 장입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균일한 가스 흐름에 관한 겁니다. 균일한 가스 흐름은 고로 전체를 통해서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샤프트 중심의 가스 저항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부로부터 중심부로 가스를 보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극단의 주변은 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과 중심과의 중간 부분에 있는 장애물은 가스와의 접촉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쪽도 되고 이쪽도 흘러가니까 이쪽은 저절로 좋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기 위해서는 노벽 주변에는 가급적이면 큰 것들이 모여야 된다겠죠. 그래서 큰 것이 모이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쪽이 큰 걸 이렇게 모이게. 그래서 괴광, 그 다음에 중심부로는 이제 코커스가 모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요 노벽에서는 환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코커스가 보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과 중심의 가스류를 활발하게, 그래서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활발하게 해야 가스의 이용률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해서 어떻게 됩니까? 환원이 잘 되니까 결국은 장애물의 강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균일하게 가운데 형태로 이런 그림을 해야 된다. 장입 순서를 볼게요. 자, 장입 순서는 우선 저는 분할 장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할 장입은 광석과 코크스를 이렇게 이제 동시에 장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분할 장입 같은 경우는 광석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광석이 아래쪽에 있는 상태, 광석이 먼저 들어가고 코코스 있는, 광석 먼저, 그래서 광석, 코코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요 분할 장입이라는 얘기가 바로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렇게 같이 집어넣는. 예를 들어서, CC만 이렇게 집어넣는다. 결국은, 이런 형태는, 이런 거는 좀 별도 장입이라는 거죠. 별도 장입. COO, CC, 이렇게. 또는 뭐, CCO, 이런 거. 근데 이제 분할 장입은 요거를 이제는 섞어서 장입하는 거죠. 이제 정분할이라는 얘기는 OC로 치는 겁니다. O, 광석이 아래. 이제 역분할은 코코스가 아래입니다. 그래서 CO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추가 장입하는 것 같은 경우는 초반 장입하고 나서 후반에 장입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개 반차지 간격이 일정할 때는 장입물이 일정한 레벨로 내려갈 때 후반부에 차지를 장입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일정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저는 꼭 집어 어드바이스를 보면은 노항에 아까 장입 순서 변경해 보면 이제 기본 장입법이 이제 별도 장입에서 요 기본 장입법이 요거거든요. 광석 먼저 집어넣고 코코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광석을 그래서 O 집어넣고 그 다음에 CC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전 분할 장입을 한다겠죠. 분할 장입을 해야 아까 전 이거를 같이 섞어서 집어넣어야 이제 주변류가 강화한데, 네, 이제 주변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 코코스를 먼저 넣는 별도 장입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중심률을 억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역분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류도 역시 강화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입할 때 무브볼 아머 또는 뭐 선사 슈트 같은 걸 채용하면 장입물의 분포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내 마음대로 순서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CCO 또는 뭐 OCC 이런 것 등을 이렇게 C 먼저 한번 집어넣고 한번 이렇게 해주게 돼. O 이런 식으로. 요거와 차이점이 얘는 1회 집어넣을 때 얘는 한 번 장입할 때 코코스 한 번, 얘는 코코스가 2번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 차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 잡기 문제를 몇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로주 없이 장인물이 노안으로 하강과 동시에 복잡한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에 맨 처음에 용해가 일어나고 산화가 일어나고 예열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환원이 일어나고 예열이 일어나고 아니고, 예열이 일어나고 산화가 일어나고 아니고, 예열이 일어나고 환원, 요객이죠. 4번. 맨 처음에 예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원이 일어나고 용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광로에서 분상의 광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이니 분상의 광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자, 논의 용탕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용탕 불량하고는 관련이 없죠. 용탕은 좀 성분하고 문제가 있죠. 성분하고. 그래서 얘는 성분의 문제다는 얘기죠. 성분의 문제지 장애물의 입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도는 통기성 같은 거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광용선과 비교했을 때 주물용선의 특징은, 주물용선은 자, 요게 이제 고온도로 조업을 해야 되겠죠. 주물용선은 요것이 맞나요? 요거 맞고, SI 함량은 높여야 되는데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망간 함량은 낮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염기도 조업을 하겠죠. 이제 이것이 이제 주물용선. 주물용의 특징, 주물용선하고 제광용선하고는 반대로 한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선 중 황을 저하시키기 위한 조치로 틀린 것은, 자, 황을 저하시키려고 한다. 온도를 높여야 된다고 했을 겁니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슬래그 염기도 높인다. 맞고, 슬래그 중 AL2 함량을 높인다. 틀렸습니다. 낮춰야 되는 거죠. 이걸 낮춰야 되는 거고, 이거는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맞네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고로에서 인성분이 선철 중에 적게 유입된다. 그러면 그 방법은 급속 조업을 해야 된다. 맞고요. 노상 온도를 높인다. 아니죠. 노상 온도를 이거는 황성분 제거할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상 온도를 낮춰야 되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2번. 그래서 노상 온도를 낮춰야 된다. 그 다음에 고로 내에서 노벽 연화를 침식하여 노체 수명을 단축시키면서 내화벽돌하고 반응하는 거 아연이라겠죠. 아연. 티타늄 같은 경우는 노상으로 가라앉는 거죠. 노상으로 가라앉는 거. 노상으로 가라앉아서 노바닥 보호용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로 조업 시 화입할 때나 로항이 아주 나쁠 때 코커스와 석회석만 장입하는 거. 코커스와 석회석만 장입하는 거, 철광석을 장입 안 하는 거니까는 공장입 이렇게 쓸 겁니다. 공장입. 그래서 공장입입니다. 광석은 장입하지 않고 석회석과 코커스만 장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로의 어떤 부분만 통기 저항이 작아져서 바람이 잘 통하고 다른 부분과 가스 상승의 차이가 생기는 거. 벤틸레이션 또는 날바람 취발 형태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논의 장입물의 분포 상태를 변경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장입선의 변경 맞고 층 두께 맞고 용선차는 이거는 용선차의 변경은 이거는 용선을 받아서 용선차가 바로 용선을 받아서 전력공장으로 이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전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